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간만에 굉장히 긴 연휴였어요. 편안한 쉼이 함께하는 그런 연휴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글날을 맞아 한글과 관련된 그림책 그리고 동요들 소개해 드릴까 해요.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어지는 노래는 최현배 작사, 박태현 작곡의 한글날 노래, 그리고 이어서 박윤희 작사, 문은정 작곡의 아름다운 한글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세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한글과 관련된 그림책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그림책은 에이올리 출판사에서 출간된 전정숙 작가님 글, 김지영 작가님 그림의 노는 게 좋은 의, 아, 이, 그리고 자음의 탄생, 이렇게 두 권입니다. 이 두 권이 거의 세트처럼 같이 보면 좋은데요. 제목 그대로 자음의 탄생은 우리 한글의 자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노는 게 좋은 의, 아, 이는 모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글날 아이들, 특히 영유아나 초등 저학년 친구들에게 읽어줄 때는 이 책을 자주 집어드는 편입니다. 노는 게 좋은 의, 아, 이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제목이 굉장히 그림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음 의는 가로 작대기, 그 다음에 아라고 발음을 하고 우리 옛날 한글에서는 아래 아라고 불렀던 점이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공중에 통 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음 이가 이제 세로로 서 있는 막대기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에는 이 아이들의 이름이 있어요. 자, 의는 땅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땅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의 모양을 본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쓰지 않지만 어쨌든 모음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래 아는요. 하늘을 본떴다고 해서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노는 게 좋은 의, 아, 이에서요. 처음에 이제 땅이와 하늘이가 나와요. 의와 이가 나옵니다. 얘네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뭔가 땅이는 항상 앞만 보고 다니고 사람이는 항상 위만 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글동글 너무나 예쁜 하늘이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땅이도 하늘이랑 놀고 싶고 사람이도 하늘이랑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또 상대방이랑 놀면 괜히 질투도 하고요. 그러자 하늘이가 이 땅이와 사람이에게 너희는 너무 닮았어. 너무너무 닮았는데 왜 그렇게 사이좋게 안 지내려 그러니?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이와 사람이와 하늘이가 어우러져서 다양한 모음을 만들게 되고 또 다른 동네 친구들, 바로 자음들이죠. 자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친구들 관계에 관한 이야기까지 담고 있어서 저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음들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모음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건어더러, 그 다음에 뭐 갸냐랴랴, 겨녀, 뎌려, 고뇨, 듀료 이런 거 하면은 아이들이 진짜 재밌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발음들, 평상시에 우리가 하지 않는 발음들도 하면서 이렇게 혀도 풀리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활동도 같이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는 게 좋은 의, 아, 이도 정말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자음의 탄생 같은 경우에는요. 자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창제 원리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음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 이제 있었던 기본자 5가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어금니 소리 글자, 혓소리 글자, 입술 소리 글자, 입소리 글자, 목구멍 소리 글자라고 구분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절대 어렵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입의 그 모양, 안쪽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게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림도 굉장히 좀 김지영 작가님 그림이 굉장히 그래픽적이어서요. 이게 막 입속 모양이 좀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되게 만화스러우면서도 좀 기하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게 혓바닥인 것 같은데 이 혓바닥 모양이 어떻지? 지금 지읒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보셔도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한글책 같이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한국말을 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옛날에도 말은 한국말을 썼어. 그런데 그 한국말을 표현할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썼던 거야. 그리고 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글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고 한글날이 언제고 훈민정음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해례본 사진 같은 거 같이 이렇게 덧붙여서 보여주시면서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었는지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소개해드릴 다음 그림책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아이들과 그 자음의 탄생 원리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책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 쭉 들어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정혜산 작사, 김정선 작곡의 우리의 한글이고요. 이어서 하리 작사, 작곡의 한글송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제4대왕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죠.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표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한글에 대해서 알면 알게 될수록 정말 위대한 글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그 창제의 원리가 이렇게 문헌으로 남아있는 글자는 아마 한글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이것이 한 사람의 의지로, 물론 집현전의 수많은 학자들이 함께 도왔지만 당시에 그 양반들의 반대도 굉장히 심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라는 분의 의지와 그 추진력으로 결국은 이 한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백성들이 널리 쓰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라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고 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사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세종대왕님은 정말 대왕이라고 불릴 만한 위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거 한글 수업할 때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왜 세종은 세종대왕이에요? 그렇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글의 위대함과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후대로서도 그런 걸 설명을 해줬더니 납득을 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글자이자 배우기 쉽고 더군다나 과학적이기까지 하니 어디 하나 흠잡을 게 없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이 책은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기는 좀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초록창 스마트 스토어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3권이 시리즈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 책을 제일 좋아합니다. 김현신 작가님이 만드신 한글이 크크라는 책이에요. 책 짓는 달팽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요게 세종의 움직이는 한글 원리라고 해서 이제 닷소리, 자음, 그 다음에 호소리, 모음, 그리고 이 자음과 모음이 합쳐지는 소리까지 각각 한 권씩 해서 3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으신 책이기도 해요. 근데 팝업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이 책 속에 있는 페이지를 열어보고 그 다음에 직접 그 혓바닥의 위치, 이의 위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가면서 어떻게 이 소리가 나는지를 직접 손으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제가 앞서 이 자음이 우리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입 옆모습을 이제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날 때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람이 어디를 통과해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원리를 어떻게 한글에 반영했는지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그 앞서 소개해드린 자음의 탄생이라는 책과 함께 이 책을 꼭 같이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요걸 이렇게 막 조작을 하면서 읽어주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혀뿌리 소리라고 하죠. 기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그라는 소리가 이 혀가 그 뒤쪽의 혀가 살짝 올라오면서 입천장에 닿을랑 말랑하는 그 사이의 틈을 뒤쪽에서 바람이 싹 타고 오면서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혀의 모양이 이렇게 뒤쪽으로 혀가 올라오는 거를 이 팝업북으로 싹 움직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의 비밀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며 나는 소리라서 혀뿌리가 구부러지는 모양이라서 글자 모양도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 기억이 되었다라는 설명까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역이라는 소리가 혀뿌리 소리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본 글자, 이 책에서는 엄마 글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글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역에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혀뿌리 소리의 가족이 크와 끄인데 크라는 소리를 낼 때는 바람이 좀 더 확 나오잖아요. 크라고 그 바람이 나오는 거를 그
그 기억에 더해지는 그 크에 더해지는 그 가로 작대기와 함께 싹 움직이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한 다음에 크 하면서 바람을 세게 내보내면 크가 되고 그 바람을 좀 더 세게 내보인다라는 걸 기억에 짝대기를 하나 더 추가해서 표현하셨구나까지 알 수 있게 돼요. 또한 그 다음에 쌍기역 같은 경우에는 그를 조금 더 힘을 주어서 발음을 해봐. 끄 이렇게 자, 힘 주어서 나는 소리 더 단단하고 강한 소리니까 얘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자음 두 개를 나란히 쓰게 된 거지. 이렇게 괜히 기역 키읔 쌍기역이 된 게 아니라 기역에서 바람을 세게 했기 때문에 작대기가 하나 추가되고 그 다음에 힘을 주어서 발음을 했기 때문에 강조의 의미로 기역이 두 개가 붙어서 쌍기역이 되었구나 이렇게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뒤에서부터는 더 쉽게 볼 수 있겠죠. 니은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니은에 발음할 때 그 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마찬가지죠. 바람을 조금 더 세게 내면은 드 하면서 작대기 하나 추가. 드에서 바람을 더 세게 내면은 트 하면서 작대기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드에서 좀 더 힘을 주어서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 뜨 하면서 힘을 줘서 강조해서 발음했으니까 디귿이 두 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너무나 설명하기 쉽게끔 그리고 양육자와 아이가 재미있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이제 막 배우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초등 저학년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친구들이라면은 이 책 조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살짝 비쌌던 걸로 기억은 하지만 그래도 이 책 꼭 한번 구매해서 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한글의 그 과학적인 면모를 감탄하면서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나머지 책들 소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노래는 김수지 작사, 이명진 작곡의 훈민정음 한글이고요. 그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정수은 작사, 윤학준 작곡의 한글로 만든 첫노래 용비 어천가입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건 바로 우리의 한글, 우리의 자랑.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7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지는데요.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거나 초록창 블로그에서 요정쌤의 책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 찾아보셔도 되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블로그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한글 그림책은요, 이제 그 자음의 모양과 관련된 그림책이에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발견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김도영 작가님 글 그림의 한글 품은 한옥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이 2022년에 처음 출간이 되었는데요. 출간되었을 때부터 표지에서부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 책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해서 바로 구매를 했던 그런 책이에요. 말 그대로 한글 품은 한옥이에요. 그래서 이 한옥의 모습, 기와집들이 한글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과 그 한글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서 정말 예쁜 그림책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딱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 자음들의 모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돛돌 위에서 쉬고 있는 할아버지의 고무신, 할머니의 고운 시절을 기억하는 네모난 거울, 아빠가 정성스레 키운 탐스러운 가지들, 또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요. 그러면 아이와 함께 기억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기와 지붕의 모양을 보면서 기억자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은 또 어디에 있는지 그림으로 찾아보시면서 이거는 거울, 이거는 가지, 여기 고추도 있네, 이렇게 찾아보면서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한글을 품고 있는 한옥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 지붕도 작가님께서 되게 다양한 색깔로 표현을 하셔서 한옥이지만 단조로워 보이지 않고 굉장히 아름답고 멋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옥들을 실제 존재하고 있는 한옥의 모습에서 본따온 것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뒤쪽에 보면은 어떤 한옥들을 참고했는지도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서울에 있는 천우각 이런 곳들의 그 기와의 모습들을 보고 또 참고해서 그리셨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서 이 책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들고 경복궁 같은 데 가서 또 궁궐의 모습과 함께 한글 찾아보면서 읽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키즈엠 출판사에서 출간된 천미진 작가님 글, 이정희 작가님 그림의 고양이는 다 된다,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 자음의 모양,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자음의 모양에 집중한 그림책인데요. 이 자음의 모양들을 고양이가 만들어줍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은 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림체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데다가 이 고양이들이 만들고 있는 글자의 모습이 정말 웃음 짓게 하는 그런 글자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양이는 다 된다, 기억. 고양이는 기억도 된다. 고양이는 다 된다, 니은. 고양이는 니은도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냥 글자 잘 모르더라도 이 고양이가 지금 어떤 모양이지 하면서 그 자음,
펀치나 아니면 자음, 자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비슷한 모양 찾아보면서 이렇게 책에 올리면서 놀아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려져 있는 장면 장면의 고양이들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고양이 모습도 구경할 겸 또 한글도 볼 겸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그런 그림책인 듯 합니다.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양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집이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어린 친구들과 함께 보기 좋은 그림책으로 한솔수북에서 나온 이주희 작가님 글 그림의 숨은 그림 찾기 기억 니은 디귿도 추천드릴게요. 이 책은 제가 그림책방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림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한글과 숨은 그림 찾기를 재미있게 접목한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억 같은 경우에 기억, 구름 속에서 빗방울이 쏴 쏟아져요 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이야기해줘요. 가방, 거미, 강아지, 곰, 가위, 구두, 기타. 그러면 아이들은 이거를 그림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가방이 어디 있는지, 거미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한글을 막 글자 모양으로 가르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구름, 가방, 강아지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서 뭔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요 정도의 감을 잡게끔만 해주는 그런 그림책인데요. 숨은 그림 찾기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림이 꽤 복잡하고 구석구석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요 책 하나면은 아마 연휴 기간 동안 한 20분, 30분은 그냥 쑥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그 그림들 자체에서 보여지는 스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숨은 그림 찾기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꼭 구석구석 꼼꼼히 또 살펴보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노래는 김재영 작사 작곡의 가을이 오는 소리, 그리고 또 가을에 가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정다희 작사 민유리 작곡의 도서관 나들이,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가을이 가을이 오는 소리, 여름이 여름이 가는 소리, 가을이 가을이 오는 소리, 가을비 타고 온다. 가을 새를 보며 웃는다. 파란 하늘 보며 웃는다. 가을이 가을이 오는 소리, 여름이 여름이 가는 소리, 가을이 가을이 오는 소리, 가을비 타고 온다. 가을 새를 보며 웃는다. 파란 하늘 보며 웃는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이제 3권의 그림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이제 3권의 그림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3권의 그림책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한솔수북 출판사에서 나온 이선교 작가님 글, 밤코 작가님 그림의 가나다 글자놀이입니다. 이선교 작가님과 밤코 작가님은 좀 두 작가님이 서로 코드가 잘 맞으시나 봐요. 이 책 말고도 멸치 다듬기, 아주 좋은 네모자와 같은 책들도 함께 작업을 하셨거든요. 이번 그림책도 이상교 작가님의 아주 간결한 글과 그 다음에 밤코 작가님의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그림체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한글 그림책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한글 글자로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가 같은 경우에는 가랑가랑 가랑비가 가만가만 내려요. 나는 나비나비 노랑나비가 나풀나풀 나들이 가요. 사실 이렇게 받침이 없는 첫 글자를 활용을 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문장을 만들기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교 작가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문장에 녹여내셨고 같은 글자가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리 딱딱하게 읽어도 저절로 문장에서 운율감이 살아납니다. 제가 유아책 소개해 드릴 때마다 이 운율감 있는 거 되게 좋다,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냥 문장 하나지만 노래하듯이 읽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한 그림체가 단순하고 색깔이 선명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한글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 가나다가 그냥 순서가 그림의 순서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요. 자세히 보시면은 계절의 변화까지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책을 만드셨거든요. 이런 작가들의 세세한 배려와 그 아이디어들이 고스란히 녹아나서 너무 빛이 나는 그런 그림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표지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냥 가나다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이렇게 막 갉아먹은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서 이거 누가 갉아먹은 거지? 여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마 양육자분들께서 이렇게 자세히 못 보셔도 아마 아이들이 찾아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장면마다 등장하는 또 한 등장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 등장하는 생물이 하나 있거든요. 과연 이 친구는 왜 계속 이 장면마다 나타날까?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시면서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 사라졌지? 그리고 뒷면지에서 왜 이렇게 됐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 가나다 글자놀이 보시면 아마 200%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권의 한글 그림책은요. 초등 저학년 친구들이랑 보면 혹은 고학년 친구들까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한글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한 권은 파란자전거 출판사에서 출간된 김지영 작가님의 우리 학교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김지영 작가님 방금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자음의 탄생, 노는 게 좋은 의아이 그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신 작가님이에요. 이 작가님이 이제 본인 글 그림으로 기억 니은 디귿 한글 그림책을 내주셨는데요. 이 책 역시도 굉장히 그래픽적인 느낌이 짙은 그런 그림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재미있는 건 이 기억 니은 디귿 그 글자들이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가 녹아들어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엔 너도 나도 줄줄이 자동차도 줄줄이 학교 가는 길에는 몽글몽글 웃음이 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자 가자 구름 기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교 가는 길이 그냥 학교 가는 길이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동산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너랑 나랑 놀이공원, 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둥글게 둥글게 대관람차. 그러면 과연 리을은 뭘로 변할까요? 룰루랄라? 리을로 시작하는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 아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바로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미음은 몰라 몰라 미로찾기. 비읍은 부릉부릉 범퍼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학교 가는 길이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고요. 흥미진진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글자 가려놓고 무슨 글자일까 추측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뒷장에 보면은 너희 학교를 소개해 줄래? 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글자들이 또 있거든요. 자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아이들이 직접 기억에 해당하는 말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학교 가는 길을 소개하는 그런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림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컷 연휴 보내고 다시 등교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러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책과 함께 학교 가는 길의 재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생각해내보고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등교의 그 원동력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굉장히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책인데요. 서울 스위츠 출판사에서 출간된 최효진 작가님 글 그림의 아침 나라의 글자입니다. 이 그림책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이 그림의 스타일과 색감이 너무 독특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진짜 독특하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국립한글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한글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그림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또한 아이들이 한글을 쉽고 즐겁게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표지에 동그랗게 타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뽕 뚫려 있고 거기 안에 이제 그 책의 속지라고 하죠. 속지에 한글이라고 예쁘게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 그 구멍 뚫린 위에는 아침날의 글자라고 금박으로 음각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네요. 그래서 이 한글이라고 쓰여져 있는 글자도 뭔가 궁궐 속에서 꽃이 피어난 듯한 그런 장면에 한글이 적혀 있어서 참 아름답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보이는 장면들이 책가도 같은데 요거는 민화에서 따온 것 같은데 굉장히 동양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색감 자체는 민화나 이런 동양화에서 보기 좀 어려운 좀 형광빛이 도는 독특한 색감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환상적이고 묘한 분위기를 줍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발표하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에 달아 그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1446년 10월 9일 세종 28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들어있는 이야기이죠. 자, 이 책은 그래서 뒤에서부터는 그 한글들을 그림 속에서 찾아내면서 읽으시면 되는데요.
우선 그림이 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우면서도 복잡해요. 그 복잡함 속에서 글씨가 어디 있지? 이러면서 약간 매지가이 하듯이 한글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아예 모르는 영유아 친구들은 글씨를 찾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기역, 니은, 디귿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요. 뭐 숲, 또는 풀 이렇게 아예 단어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조금 아는 초등학생들부터 아마 글씨 찾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더피라고 하죠. 그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잖아요. 이 그림책 속에서 이 호작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호작도가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호작도에 숨겨져 있는 한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림과 글씨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글자가 뭐지? 이렇게 유추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는 아침나라의 글자라는 그림책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그림책 가져와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김수지 작사, 정소원 작곡의 우리 놀이 한마당 들려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리 놀아보자 이리와 같이 놀자 딱지치기 투놀이 우리 놀이 한마당 우리 놀아보자 이리와 같이 놀자 제기차기 사방치기 우리 놀이 한마당 꾹꾹 눌러서 더 튼튼하게 누가 먼저